근데 이런 과정이 정말 찰나의 순간, 0.000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일어나요. 자연스러운 반응을 통해 나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한번 이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안 되는 이유가 정말 여기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2020년 4월 10일이고요. 지금 시각이 7시 20분입니다. 시간이 살짝 지체됐는데 어제에 이어서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 네빌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33개의 계단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이 된 책인데 이 네빌링에 관한 책만 출판을 하는 곳이에요. 리그파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이 분이 이제 이 네빌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낸 출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 오늘은 어제 저는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 나만 안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일단 형성을 했고요. 오늘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머릿속에서 뭔가 탁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오늘 낭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이렇게 딱 순간 생겼을 때 내 앞에 찰나의 어떤 감정이 스치고 지나가는 거 있어요. 그게 바로 나의 진짜 감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미국 드라마 중에 Lie to Me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범죄자들을 이제 신문하는 그런 이제 형사였나? 그 사람이 사람의 감정, 사람의 표정만으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실제 진짜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오늘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안 되는 이유 대해서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알고 보면 좁쌀 영감, 이런 부분이에요. 이 리그파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법대생의 통과 의뢰인 듯 별 저항 없이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내켜서 하는 공부가 아닌데 잘 될 리 없듯 계속 고배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누군가의 합격 소식이 제게 기쁨을 줬던 경우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가 이제 나는 붙었어 막 이럴 때 사실 솔직히 기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겉으로는 싫어하는 내색을 비쳤던 적은 없습니다. 아니, 제 진심과는 반대로 진짜 기쁜 척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쁜 척을 한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친구의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도 저는 기쁜 척을 했습니다. 혼자 인터넷으로 사법고시 합격자 명단을 찾다가 친구의 합격 소식을 접하게 된 때에도 전 기쁜 척을 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장소에서 기뻐했다면 그것은 척이 아니라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척이었습니다. 그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나는 마음이 좁지 않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도 기뻐하는 척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착각합니다.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기뻐했기 때문에 난 진심으로 다른 이의 합격을 기뻐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아무런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의 솔직한 첫 번째 반응을 잘 살펴야만 나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읽을게요. 하지만 정말 아무런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의 솔직한 첫 번째 반응을 잘 살펴야만 나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첫 느낌은 무언가 심란한 마음과 함께 드러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슴을 콕 찌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자마자 얼른 기쁜 표현으로 바꿉니다. 와우, 정말 잘 됐어. 너무 기뻐. 나도 너무 기뻐. 네가 사법고시 합격해서 나도 진짜 기뻐. 막 이렇게. 왜냐하면 난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속 좁은 사람으로 비춰지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정말 찰나의 순간, 0.000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일어나요. 이런 과정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가슴에서는 무언가 심란하면서도 싫은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눈치채자마자 내가 그렇게 속 좁은 좁쌀 영감이 아니란 것을 보이기 위해 바로 기쁜 표정과 기쁜 마음으로 바꿉니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기쁘다는 반응 안에는 애써서 만든 인위적인 느낌이 있는 반면 싫은 느낌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좁쌀 영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그파님이 솔직히 얘기했어요. 전 솔직히 아직도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극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읽고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래요. 극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순간적으로 느끼는 그 찰나. 그때 이제 만약에 거울이 있어서 제 표정을 볼 수가 있다면 싫은 감정이 먼저 탁 스치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그걸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 다음은 자연스러운 반응을 통해 나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한번 이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반응을 계속 살펴보게 되면 잠재의식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내가 무엇을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내가 지금 돈이 많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걸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안 되는 이유가 정말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나라고 받아들인 모습,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인 상대방의 모습,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인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모습,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인 내 건강에 대한 모습, 심지어는 아무런 상관없이 지나가는 저 사람에 대해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습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반응, 순간 찰나에 느끼는 이 스쳐 지나가는 이 감정, 이게 바로 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재의식 안에는 어떤 나에 대한 관념이 박혀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통해 표현되려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드라마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걸 보고 그 라이 투 미를 찾아서 봤어요. 라이 투 미라고 한국에서도 방영했던 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인간의 표정을 연구하는 한 박사가 인간 표정의 미세한 변화를 잡아내 그것으로 거짓말과 진심을 구별해낸다는 겁니다. 표정을 통해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숨기고 있는 사실도 밝혀냅니다. 이건 드라마적인 허구가 아닙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실제 이제 존재했던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 드라마가 만들어진 거였더라고요. 실제 우리의 표정에는 우리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이 드라마 굉장히 재밌어요. 약간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살짝 스치는 그 표정이 경멸하는 표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 굉장히 존경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네,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거나 어떤 대화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심을 숨기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심을 숨기고 대화를 하다가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미세한 표정 속에 그 진심이 녹아 있습니다. 그것을 캐치한다면 상대방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걸 이제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의 외부적인 말과 행동 안에 숨겨진 자연스러운 미세한 반응과 생각을 캐치한다면 그것 안에 녹아있는 나의 진심, 즉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나의 내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정을 통해 진심을 알아내기가 힘든 것처럼 처음 이 자아 관찰을 해본다면 자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인지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져서 자연스러운 것과 인위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아 관찰은 아주 작은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제 모습은 다른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입니다. 소신 있는 모습. 솔직히 저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당당하고 의연한 사람의 반응과는 너무 다릅니다. 약간 위축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 갖고 있는 저의 작은 버릇이 그걸 말해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손가락을 맞대고 꾹 누르는 버릇이 있는데 제 안에서 일어나는 두렵고 위축되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서 하는 버릇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 안에 나는 일정한 상황에서는 아직도 두렵고 위축된 모습입니다. 전 또 이런 형이상학 책을 보면서 세상은 두려워할 것이 없고 모든 일은 알아서도 잘 돌아간다는 진리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내면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이 인위성을 가장 벗어던질 때가 바로 꿈입니다. 그때의 반응과 태도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전 간혹 꿈에서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악조건을 당했다는 상황에 두려움과 심란함을 지닌 채 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안전하고 모든 일은 잘 돌아간다는 진리는 현재 의식이고 옳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것을 아직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아의 모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이라고 받아들이는지 그렇지 못하는지만 오직 관계됩니다. 오늘 읽은 이 내용은 굉장히 저에게 흥미로웠던 부분이었었어요. 나의 진짜 죄송해요. 나의 진짜 지금의 감정이 솔직한 감정이 진짜 뭔가 하는 부분을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이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잘 안 되는 거구나. 내 진심은 이게 아니구나. 라는 그거를 느꼈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이 10분 낭독이 이제 지금 함께하는 시간이 끝나면 오늘부터 나의 자아를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이걸 내가 돈이 많다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가 정말 평온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 우리의 정말 순간 스쳐 지나가는 이 무의식 찰나의 이 감정 이걸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지? 이걸 이제 바꿔야만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곧 테크닉이 나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